그 10만 스캔해서 갖고 왔는데 저 4번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질문하신 분 요거 4번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풀으라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뭐 하래요? 1차 방정식으로 해서 1차 방정식이냐 아니냐를 확인하라는 건가요? 네. 자, 좌변 전개 좀 해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5 우변도 좌변 전개 잘못했네요. x제곱에다가 뒤에는 마이너스 5x죠. 이렇게만 보면 안 되고 동류항 정리할 수 있는 것까지는 다 정리해 놓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좌변과 우변에 x제곱이 똑같이 있으니까 양변에 x제곱을 빼주면 없어지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사실은 여기까지는 되시겠어요? 남는 부분만 보니까 뭐 5 같은 거 이항해도 되니까 네, 더 이상은 동류항이 없죠.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을 동류항 정리를 해봤더니까 1차항의 개수가 살아있고 그죠? 등호도 들어가 있으니까 방정식 맞죠? 1차 방정식도 맞고 그래서 얘는 1차 방정식이 맞다라는 겁니다. 이건 푸는 건가요? 11번 네, 이건 그냥 풀으려는 거니까. 자, 개수가 소수점 아래 한 자리 이런 것들 나왔으니까요. 양변에 똑같이 10을 곱해줍시다. 자, 우변 전체에다가도 10을 곱해주는 거예요. 일부 특정 항에만 곱하시면 안 되고 전체, 변 전체에 곱하는 겁니다. 이 곱하기를 먼저 계산을 하면 3이 되는 거죠. 여기는 바로 가로를 낄게요. 전개하시면 30. 자, 마이너스가 있고 6이 되겠죠. 거기에 x까지 붙었습니다. 좌변 전개하고요. 자, 좌변 우변에 x를 몰아줄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6x가 이항하면 플러스 6x가 됐을 텐데 3x랑 만나면 9x고 3이 넘어가서 마이너스 3이 더 30이랑 만나면 27이 되겠죠. 양변 9로 나누기만 하면 되니까 x값은 3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그냥 풀라는 걸 테니까 분모가 9, 3, 6 이런 애들이 있어요. 3, 6, 9의 최소 공배수는 18이니까 양변에다 18을 곱해줘 봅시다. 자, 좌변도 있고 자, 우변도 있는데 좌변에다가도 지우에 얼마 곱하겠다고요? 얼마? 양변에 얼마 곱하려고 그래요? 지금? 369의 최소 공배수 아까 얘기했잖아. 얼마? 어우씨, 발음 보소. 현수씨 얼마요? 발음 살살 해야 돼요. 자, 18. 자, 분배나 잘해봅시다. 자, 이렇게 곱할 때 약분이 되면서 2가 남았는데요. 2, 4, 8x가 될 거고 부호는 마이너스입니다. 약분하시면 6이 남았을 텐데 6, 4, 24가 되겠네요. 자, 약분하면 3이 됐을 테니까 x, 3x, 마이너스고 약분하면 2가 남았을 텐데 2, 4가 되시겠습니다. 3x 이항에서 얘랑 만나면 5x가 되고요. 마이너스 24가 플러스 24로 갔을 텐데 얘랑 만나면 20이 되겠죠. 곱해진 5만 양변에 나눠주면 되니까 x값은 4다 이렇게 되시면 되겠죠. 1차 방정식인 걸 골라라. 아까랑 비슷한 문제죠. 자, 기억 같은 경우는 좌변하고 우변이 항상 같습니다. 그죠? 항등식이에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기억에는 x라는 1차 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쵸? 그러니까 방정식이 될 수가 없어요. 니은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 x는 0 이랬단 말이죠.
잘 생각해봐. 저기에 특정, 등호가 있으니까 일단 방정식 아니면 항등식이에요.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등호가 있으니까 방정식이거나 항등식인 건 맞아요. 맞는데 x에 아무나 들어가도 등호가 성립하면 항등식이고 x에 특정한 녀석만 들어가야지 등호가 성립하면 방정식이거든요. x에 3, 5, 7, 9 아무나 들어가도 성립하진 않습니다. 유일하게 x에 누구만 들어가야 돼요. 0이 들어갔을 때만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니까 방정식이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x의 차수는 1차니까 1차 방정식 맞아요. 됐나요? 여기까지? 된 사람? 자, 이제 디귿 똑같은 논리에서 x에 4가 들어갔을 때만 성립을 하는 등식이고요. 방정식도 맞죠. 1차도 맞아요. 아까 봤죠? 네, 사실상 동요항으로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쵸? 그럼 남는 녀석이 이렇게 남았는데 뭐 동요항 정리해준다 그래서 넘어가봐 라고 한다면 형태 비슷해졌죠? x에 0이 들어갔을 때만 등호가 성립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겠어요? 방정식 맞다는 얘기죠. 그리고 차수도 1차까지밖에 없으니까 방정식 맞다. 전개를 해주게 되면 1차항이 없어져요. 그렇죠?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x가 이미 사라진 순간부터 방정식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얘 같은 경우도 맞겠죠. 동요항 정리를 위해서 양변에 3x를 빼주면, 그쵸?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주면 되니까 x가 1일 때만 성립을 하고 있고 최고 차항도 1차밖에 없으니까 1차 방정식은 맞다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네. 이게 활용인데 식 만드는 거 신경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연속한 세 자연수의 합이 39일 때 이 사람이 세 개의 연속한 자연수를 x-네모, x 그리고 x 플러스 네모라고 했거든요. 연속을 한다는 얘기는 얼마씩 차이 난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될까요? 일씩 차이 난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가운데 있는 녀석이 x면 누군지 모르겠지만 걔보다 하나 작은 놈이 그 직전에 이웃하고 있는 자연수 x-1이 되고 그 x보다 1 큰 녀석이 여기를 안 보지 왜? 그 다음에 이웃하고 있는 자연수니까 이렇게 세 개를 놓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이 세 개의 합,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과 세 개의 것의 합이 39다라는 식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동일하게 11이 들어가고요. 39가 들어가는 거죠. 풀을 해요. 자, 덧셈이가 가로는 의미가 없어요. x 더하기 x 더하기 x는 3x고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은 서로 없어져 있을 겁니다. 양변에 곱해진 3만 나누시면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x가 13이라는 뜻이니까 그거보다 하나 적었던 놈은 12가 되는 거고 하나 컸던 놈은 1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속한 세자연수는 12, 13, 14 이렇게 되시는 거죠. 여기까지 됐나요? 무슨 얘기? (10의) 자리 숫자가 3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18만큼 클 때 처음 수를 구하라. 그럼 잘 보시면 만약에 34라는 수가 있다고 하면요. 초등학교 때도 배우는데 십진법이라고 10의 자리는 3이고 됐죠? 1의 자리는 4다라고 자릿수로 저렇게 구분해서 쓸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37이라면 당연히 10의 자리는 3이고 1의 자리는 7이다 라고 구분해서 써도 상관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1의 자리 수를 x라고 하면 3의 10의 자리고 x 이렇게 쓰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쟤는 우리가 문자수에서도 배웠던 것처럼 3x x가 3번 더해진 놈 혹은 3 곱하기 x를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고
10의 자리가 3이고 1의 자리가 x인 녀석이라고 표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얘를 정리해보면 30이 있고 x가 더해졌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원래의 수는 30 더하기 a가 되시는 겁니다. 그럼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바꿨다는 얘기는 10의 자리가 x가 되고 1의 자리가 3이 됐다는 얘기니까 10의 자리가 x가 되고 1의 자리가 3이 됐다는 얘기니까 바뀐 숫자는 10x 플러스 3이 되시는 거죠. 자, 원래 처음 수와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바꾼 수예요. 자, 바꾼 수 10x 플러스 3은 원래 처음 수 30 플러스 x보다 얘가 18이 커요. 그럼 얘한테서 18을 빼면 같아진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똑같은 논리로 바꾼 수가 원래 수보다, 처음 수보다 얘가 18이 크니까 작은 놈한테 18을 더해주면 같아진다는 의미로 보셔도 되고요.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바꾼 수 10x 플러스 3은 처음 수 30 플러스 x보다 18이 큰데 이 사람이 이걸 선택했네요. 뭐 똑같은 말이지만. 자, 이제 풀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 10x 플러스 3이고요. 여기는 x 혼자 있고 30 더하기 18은 48입니다. 양변에 x를 빼주면 9x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양변에 3을 뺀다 라고 하시면 45라고 보시면 돼요. 곱해진 9를 나누면 x가 5다 라는 뜻입니다. 출제자는 나한테 처음 수가 누구냐? 처음 수가 x가 5일 때를 얘기하는 거니까 35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수는 35,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바꾼 수는 53, 둘은 18 차이가 난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올해 아버지의 나이는 37세이고 아들의 나이는 5세일 때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3배가 되는 것. 여기서 나이를 x라고 안 했어요. 보셔야 돼요. 됐나요? x는 몇 년 후 그 x라고 했어요. 그럼 표를 살짝 그려볼게요. 현재 아라고 하면 안 되나? 아버지와 아들 37 옵니다. x년 후 1년 후면 1살 늘어나는 거고 2살 늘어나는 거고 됐죠? x년 후에는요, 아빠는 37 플러스 x고 아들은 5 플러스 x예요. 됐죠? 자, 그랬을 때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 나이에 3배가 돼서 같아질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시겠어요? 자, 방정식은 세웠고요. 풀게요. 자, 37 플러스 x는 15 플러스 3x고 이쪽으로 이항하겠습니다. x 하나가 넘어오면 2x가 되고 15가 넘어가면 22군요. 미안해. 양변은 2로 나누기만 하면 되니까 11년 후가 맞을 겁니다. 됐죠? 한 개에 900원인가? 이것은 사실은 전번에 하지 않았나요? 한번 봅시요. 한 개에 900원. 이 새끼들 편의점도 못 갈 새끼들. 가서 계산해주는 사람이 사기치면 다 당하는 거야. 900원이고 초콜릿은 1,500원입니다. 합해서 9개를 사고 1,500원을 지불하였다. 과자의 개수가 X개예요. 그러면 초콜릿의 계산, 과자랑 초콜릿이랑 합쳐서 9개를 사야 된다면 초콜릿은 9-X개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합쳐보세요. X와 9-X를 합치면 9개가 맞는 거죠. 합쳐서 9개를 살 때
과자를 x개라고 놓으면 초콜릿은 9-x개라고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자가 1개였으면 초콜릿은 8개가 되는 거. 과자가 2개였으면 초콜릿은 7개. 과자가 3개였으면 초콜릿은 6개. 항상 합이 9가 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과자 x개를 샀다면 과자를 산 가격은 얼마냐? 하나당 900원이에요. 2개 사면 2 곱하기 900, 3개 사면 3 곱하기 900. x개 사면 900하고 x를 곱한 900x원이 될 거고. 초콜릿을 살 가격은 얼마냐 하면 개당 1,500원이니까요. 당연히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개수와 가격을 곱해주면 가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개수는 9-x개랑 1,500이랑 곱한 거예요. 자, 그러면 과자를 산 금액과 초콜릿을 산 금액을 합치라고 한 거니까 900x와 1500 9-x를 더하면 총 금액인 1,500원이 나온다 였습니다. 풀기만 하면 되겠죠. 자, 900x 전개해 봅시다. 양변에, 근데 선생님 이거 전에도 한번 보여줬지만 이렇게 할게요. 그냥 하셔도 상관없지만 약분 먼저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양변에서 얼마를? 100을 나눠주겠습니다. 등호를 기준으로 좌변에게도 100을 나눠주고 우변에게도 100을 나눠줄게요. 나누고요. 이 덩어리 항에도 100을 나누고요. 이 항에도 100을 나눠버리면 9x 플러스 15 9-x가 105 이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전개해 봅시다. 9, 45, 9일은 9 마이너스 15x 105 9x에서 15x를 빼면 마이너스 6x고요. 135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135가 됐습니다. 양변 마이너스 똑같이 없애줘도 상관없고요. 6으로 나눠버리면 x가 나오겠죠. x가 근데 누구였나요? 네, 과자의 개수가 x였어요. 그럼 x가 5일 때 초콜릿의 개수는 4개가 되시겠죠. 됐죠? 2점짜리 문제와 3점짜리 문제를 합하여 20문제를 맞췄다. 이 새끼 48점 받았어요. 바보 새끼 이거. 몇 점 만점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2점짜리 문제의 개수를 x개. 그렇다면 3점짜리 문제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합쳐서 20개가 되려면 이렇게 되셔야 되겠죠. 2점짜리가 x개면 3점짜리가 20-x개라서 합치면 항상 20개가 되게 만들면 됩니다. 점수 계산은 할 줄 아시잖아요. 그죠? 아까 초콜릿 그 문제랑 똑같은 겁니다. 2점이니까 점수와 맞춘 개수를 곱하면 2점짜리를 몇 점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죠. 한 문제면 2점, 두 문제면 4점, 세 문제면 6점. 똑같이 3점짜리가 20-x번 맞아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총점은 48점이었다라는 거죠. 이제 풀기만 하면 되겠죠. 자, 2x 60-3x가 48이다. 2x에서 3x를 빼면 마이너스 x고요. 60이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12가 돼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x가 12가 되시겠어요. 2점짜리는 12개 맞췄다는 뜻, 반대로 3점짜리는 8개 맞췄다는 뜻이 되시는 겁니다. 됐죠? 됐어요? 괜찮아요 다들? 더워가지고 죽으려고 그러는구만. 하나, 둘, 셋. 문제밖에 안 남아있으니까 조금 참아요. 그림 살짝 그려볼게요. 자, 직사각형이 있는데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보다 5가 짧대요. 얘에 비해서 5가 짧대요. 가로를 x라고 얘가 5 더 긴 거예요. 얘에 비해서. 그쵸?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 가로의 길이에 비해서 5가 짧아진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건 됐고요. 둘레의 길이가 38이다 라고 했는데 이 직사각형에서 가로가 몇 개 있을까요? 네, 2개 있죠. 당연히 세로도 몇 개 있을까요? 2개 있습니다. 됐죠? 이게 둘레의 길이인데 걔가 38이다 라고 얘기하고, 근데 이걸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가로 하나랑 세로 하나를 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더한 것이 2개 있어요 라고 보셔도 되는 건데, 이 사람은 위의 방식으로 안 하고 밑의 방식을 선택을 한 겁니다. 됐죠? 5, 38. 뭐 딱 같은 식이에요. 결국은 전개해보면. 지금 이 상태에서 2를 분배를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풀어봅시다. 자, 이 덩어리에 2가 곱해져 있습니다. 저는 양변에 2를 나눠버릴 거예요. 그럼 우변에서도 2를 나눠 써야 될 겁니다. 좌변에서 2 나누고 우변에서 2 나눈 거예요. 됐죠? 자, 전개해보시면 2x-5가 19라는 뜻. 자, -5가 이항하시고요. x를 2로 나누시면 12가 되시겠죠. 자, 가로가 10이라면 세로는 7이 되는 구조가 됩니다. 가로의 길이는 12 이렇게 되시겠죠.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의 3배다. 이 사람 지금 세로의 길이를 x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3배가 나와야 되니까 가로의 길이는 3x가 되시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랬을 때 둘레의 길이가 48이다? 아, 가로와 세로를 더한 것이 2개 있구나. 그게 48이네. 라고 방정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이제 풀기만 하시면 되세요. 이거부터 처리하죠. 양변에 2를 나눠버릴게요. 동유항이니까 더해버릴게요. x를 4로 나누면 끝나겠죠. 세로의 길이가 x니까 그냥 6 이렇게 되실 겁니다. 됐나요? 여기 조금만 생각해보면 쉬워요. 집에서 자동차를 타고 기차역을 다녀올 때야 가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집이 있고 기차역이 있어요. 자, 갈 때는 시속 80km의 속력으로 갔습니다. 올 때는 갈 때보다 1km 더 가까운 길, 갈 때랑 올 때랑 길을 다른 걸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얘 지금. 선생님 그림을 좀 그려보면 이렇게 한 거야. 자, 갈 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갔다고 하고 올 때는 이렇게 왔다는 뜻이에요. 자, 갈 때의 길, 그걸 xkm라고 하면 이게 1km 더 짧다 그랬으니까 올 때의 길이는 x-1km가 될 겁니다.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된 사람? 대답을 안 해. 자, 근데 올 때는 시속 60km의 속력으로 왔어요. 그래서 1시간 30분이 걸렸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단위를 잘 보셔야 돼요. 거리는 킬로미터 기본이고요. 속력은 시간과 킬로미터의 관계야. 그러면 분이 나오시면 안 돼요. 단위가 안 맞아. 우리는 시간의 단위가 시예요. 시. 그러니까 1시간 30분을 확실하게 다 시간으로만 바꿔줘야 됩니다. 이해되신 분? 30분은 2분의 1시간이에요. 절반의 시간. 다 알고 있죠? 이건 그죠? 그래서
2분의 3시간이라고 표기를 해야지 이 문제에서 1시간 30분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시간의 단위가 시지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분도 시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습니까? 된 사람?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시간은 속력 곱하기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걸로. 속력 곱하기 시간이 거리니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예요. 양변에 속력을 나누시면 되죠. 되시겠어요? 그러면 1시간 30분이라는 2분의 3 시간은 갈 때의 시간과 올 때의 시간이 합쳐진 겁니다. 그쵸? 이해됐어요? 자, 갈 때 시간 계산해 볼게요. 속력분의 거리. 이게 갈 때 걸린 시간입니다. 속력 80분의 거리 x. 속력분의 거리. 올 때는요. 속력 60분의 거리. 갈 때의 시간과 올 때의 시간을 합해보니 전체 시간 1시간 30분이 나왔다입니다. 와, 되게 복잡해 보이죠? 아니에요.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일단 처음으로 분수를 빼주시면 됩니다. 분수를 2와 80과 60의 최소 공배수를 양변에다 곱해주면 분수는 깨지겠죠. 뭐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요? 이건 뭐 해볼 필요 없어요. 사실 2는 해볼 필요 없어요. 다 얘들의 약수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되죠. 됐어요. 4에다가, 야, 이렇게 하면 니네가 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240인 거 보이세요? 6이랑 8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야? 24죠, 24. 근데 0이 하나씩 붙었잖아요. 240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는 되시겠어요? 좌변에다가도 240 곱하고 우변에다가도 240을 곱하시면 됩니다. 곱하기 240 곱하기 240 계산해 볼게요. 약분하시면 120이 되고 3을 곱하시면 360이 됩니다. 약분하시면 3이 되고 x랑 곱하면 3x입니다. 약분하시면 4니까 x-1에다가 전체 4를 곱해 주셔야 돼요. 전개해 볼게요. 아이고. 3x 플러스 4x 마이너스 4. 얘는 7x고요. 마이너스 4는 절로 넘어가 라고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x는 양변을 7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x는 52가 되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갈 때의 거리는 52km, 올 때의 거리는 51km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갈 때의 거리만 구하면 되니까 52km다. 되셨나요?